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해형 부모님들의 특징에 대한 1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이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보고 경험적 정보를 판단으로 바로바로 해결해내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또 어떤 것을 총괄하는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바로바로 경험적 정보를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여러 가지 사고가 가능합니다. 운해는 생각하는 뇌가 많이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좌뇌형 사람들처럼 한 가지에만 몰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추론합니다. 좌뇌형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바로 결론을 내는 반면, 운해형 사람들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 정보와 학습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추론하는 타입입니다. 네 번째, 주의가 지저분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이 항상 복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밖으로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항상 지저분하고 오히려 깨끗한 상황을 더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뜻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완료만 지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일을 진행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나중에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었듯이 나무에서 숲에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은 숲에서 나무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근했을 때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한 후 전체부터 세밀한 부분으로 가는 이런 타입입니다. 일곱 번째, 설명서를 보지 않고 보통 일을 진행하는 타입입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나 뭐 같은 거를 계약을 할 때 설명서나 계약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 조립하거나 이런 것도 그냥 설명서를 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타입입니다. 여덟 번째, 일단 부딪혀 봅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근했을 때 아는 지식이 없더라도 호기심에 그대로 부딪혀보는 타입입니다. 아홉 번째, 항상 의문점을 갖습니다. 운해 타입 사람들은 항상 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의문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결과가 도출되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순 암기식 이런 방식을 굉장히 싫어하고, 항상 개념이 잡혀야 어떤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반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항상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 힘들어합니다. 열 번째, 창의성이 높습니다. 운해형 사람들은 생각과 창의하는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의문점을 갖고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주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고 의문점을 갖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1번째, 모방성이 뛰어납니다. 운해 사람들은 카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따라하는 이런 능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남이 하는 거를 보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보고 눈으로 카피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능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것보다 남이 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보고 눈으로 익히는 이런 학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12번째, 글씨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글씨 읽는 것 자체가 좌뇌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해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때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또 빼먹고 읽거나 또 바뀌어서 읽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쉬운 문제, 또 글씨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13번째, 숫자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산 쪽은 좌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연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싫고 어렵고 많이 틀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14번째, 일의 체계가 없습니다. 이 체계, 순서, 논리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좌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좌뇌에 탑재되어 있는 순서와 논리에 관련된 뇌가 많이 발달이 덜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 뭉터기로 일을 진행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늦게 잡니다. 보통 운해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밤에 많이 생각을 하고 밤에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밤일을 많이 하고 낮에 많이 자는 편이고,
밤에 자더라도 보통 2시 넘어서 이런 식으로 자는 타입입니다. 16번째, 단순 암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순 암기 또한 좌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에는 암기를 하되 경험 암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암기는 많이 활성되어 있지만은 단순하게 무조건 외워야 하는 이런 암기력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거 볼 때 많이 울고, 한번 울면은 주위 사람들이 같은 성질의 운의 사람들은 같이 울고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은 기쁨을 느끼고 이런 감정들을 많이 풍부하게 수가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18번째, 상대방 대화 자체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운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픈 말을 하거나 또 주위 어른들이 아픈 말을 했었을 때 많이 괴로워했고 많이 아파했고 그런 감정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운의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이런 말들을 삼가해서 훈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으로 1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좌뇌형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